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에서 이뮤노믹이 1,600만 달러를 추가로 자금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맘모스 레이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맘모스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보이듯이 큰 코끼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코끼리인데요. 지금은 멸종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맘모스는 크죠? 굉장히 크니까 이뮤노믹이 파이낸싱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뮤노믹이 목표하고 있었던 게 5천만 달러였거든요. 하나로 500억 원. 그런데 이게 저번 연도에 610억 원을 확보를 하더니 이번에 770억 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목표를 달성하고도 그 50%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확보 능력, 파이낸싱 능력은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자금 확보를 잘할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들이 있느냐? 바로 외부 인식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투자를 해서 회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돈을 넣겠죠. 그 돈은 거짓말 하지 않죠. 돈을 끌어모았다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있고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이뮤노믹을 바라봤을 때 그런 장점이 있겠고, 또 이뮤노믹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장점들이 있느냐? 자금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회사 운영을 안전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금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롭고,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투입하면은 더 빨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FDA에게 신청할 때도 돈을 쓰면은 좀 더 빨리 심사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빠르게 제품 서비스를 성장시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에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 이것은 HLB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려면 힘들겠지만은 HLB는 지금 여기저기 발을 넓혀놓은 상태가 많기 때문에 항서제약이랑 또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의 네오파마랑도 연관이 있고, 여기저기, 그 다음에 한국도 지금 네트워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믹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례로 한국에 브레인 센터를 설립을 했죠. 같이 하려고. 그 다음에 이뮤노믹보다 HLB가 시가총액이 5조 원을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성공한 회사잖아요. 시가총액으로 기준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적 방향성, 이슈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전체 헤드는 HLB 관계자들이 되겠죠. 관련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HLB가 투자를 하면서 조건이 뭐였냐면은 한국에 브레인 캔서 리서치 센터를 설립하는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가을에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창업자가 지분을 처음에 100%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 기업 가치가 40억 원이었다고 했을 때 10억 원을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40억에 10억이 투자되니까 기업의 총 가치는 50억 원이 되겠죠? 왜냐면은 현금 10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50억 중에 10억이 자기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는 20%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80%는 기존 창업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창업자는 원래 기업 가치가 40억 원 100%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0억 원을 추가로 받았으니까 80%가 창업자, 나머지 20%가 투자자 입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HLB도 이뮤노믹에게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그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팔아서 현재 가치를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받을 때 최대한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성장하느냐가 창업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벌써 HLB는 절반 가까이 지분을 확보했죠. 참고로 투자를 받을 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이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일, 그 다음에 7채까지 쌓아왔죠. 이렇듯이 순서대로 쌓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배달의 민족도 총 7차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리즈 A, B, C, D로 쌓아갑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본 적 있죠? SCN 생명과학 관련해서 투자 얘기가 있을 때 제가 이런 시리즈를 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2011년에 세워졌고 2011년 7월에 그러니까 4개월 뒤에 엔젤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3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죠. 커져가고 있으니까 요때 투자한 사람이랑 요 뒤에 투자한 사람이랑 같은 돈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받은 지분은 다를 겁니다. 왜냐면은 기업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8년간 크고 나서 엑시트가 됐습니다. 요게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매각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기업 가치가 거의 5조 원에 육박합니다.
거의 이제 3조 원 돌파할 때쯤 되니까 뭐 1조 원만 돌파해도 여기에 뭐 네이버, 싱가포르 투자청 이렇게 들어오죠. 그 전에는 골드만삭스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가 이 싱가포르 투자청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금액이 엄청 커지니까 딱 들어왔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투자를 받는 것 말고도 돈을 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지분을 지키면서 돈만 필요할 경우에는 빌리는 게 굉장히 좋고, 그렇다면 이제 돈을 빌리는 것이랑 투자를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 이런 말 있죠. 투자자들이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은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지분을 유지하고 싶을 때 그때는 돈을 빌리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은 모든 일에는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환경이 뭐 안 받쳐주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지분을 주면서 리스크를 해칭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이 100%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지분을 한 주도 주고 싶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겠지만은 혹시나 모르니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지분을 좀 줄더라도 투자를 받는 거죠. 투자를 받으면은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는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 뭐 구주 매각, 신주 발행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구주 매각은 내 거를 파는 거고요. 신주 발행은 아까 봤듯이 40억 원에서 10억 원 새롭게 신주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신주 발행 방법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대주주 개인 통장으로 받으면은 이거는 횡령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구주 매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너무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면은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 받을 때 대표이사가 뭐 PT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앞으로 뭐 몇 년 후에는 매출이 얼마나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은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소송 자료들이 돼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뭐 여러 안전장치들, 이는 뭐뭐한 점을 정제로 한 것이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비밀 유지 약정서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내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약정서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백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투자 주식을 다시 사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도 IPO를 노리고 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IPO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에 IPO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IPO를 못했으니까 다시 내가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조건들, 환매 조건이 바로 바이백 옵션입니다. 사실상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도 같이 져야 되는데 이 바이백 옵션은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내가 자금을 회수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잘 됐을 경우에 IPO가 되거나 잘 될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뛰니까 그 수익은 보되 잘 안 될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조언하기를 이제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원하면은 강력하게 원하면은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잘 안 될 경우에는 자금을 빼가게 되니까 회사에서는 돈이 없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그 투자 관련해서도 알아봤는데요. HLB가 이뮤노믹에게 그냥 투자한 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또 노림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